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면 당뇨, 혈당 잡아주고 심장병도 예방해주는 평범하면서도 효과가 탁월한 보약보다 좋은 반드시 드셔야 할 아침 보약 6가지 소개합니다. 6가지 아침 보약은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양배추, 달걀, 견과류예요. 이 6가지 보약식품을 드시면 당뇨, 혈당을 잡아주고 소화불량도 개선해주며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해주고 변비 예방, 혈관 염증 치료, 혈당 스파이크 방지, 심장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뭘 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먹는 간단하면서도 당뇨 및 심장병 예방에 좋은 6가지 식품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먹은 이후로 얻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혈당을 잡아주고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을 속이 불편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 음식이 국이나 찌개에 흰 쌀밥 말아 드시거나 햇반을 드시지 않나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찌개는 위장을 자극하고 흰 쌀밥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줍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안 드시면 암 관련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니 오늘은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위나 장에도 좋은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궁합이 잘 맞는 아침 보약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식염수로 입안을 가글 해줘야 합니다. 밤에 우리 몸에는 혈액이 끈적해져 있어 이를 맑게 해주고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아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식염수 가글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셨으니 이제 뭘 먹을까요?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고 위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와 얼마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6가지 아침 보약 중에서 몇 가지나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음식은 사과예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사과가 신맛을 내는 과일이라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되시죠?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이 아닌 이상 위산도 산이기 때문에 사과 정도의 신음식은 드셔도 괜찮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신음식 드시면 속이 쓰린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더 지켜봐 주세요. 위장에 장애가 없으신 분은 공복에 식초나 구연산 같은 유기산 섭취 시 소화기계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포함된 구연산은 위장벽 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줘요. 섬유질은 담즙산과 결합하여 담즙산의 제육수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배설을 증가시켜줘요. 사과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 농업대 연구팀은 밥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었을 때의 GI 지수가 밥만 먹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양배추의 효과와 같은 원리예요. 사과는 하루에 1개만 섭취해도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사과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사과는 깨끗이 세척해서 드셔야 해요. 사람에 따라 위장에 장애가 있으시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 자제해 주세요. 신음식이 좋다고 해서 너무 산도가 강한 것은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식초가 좋다고 하여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꼭 물에 타서 드세요. 식초 드실 때 음용 방법은 식초 1큰술당 물 1컵 이상 희석해서 드세요. 그럼 아침에 신음식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은 어떤 과일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위장이 약해서 신음식을 드시지 못한 분을 위해 추천드릴 식품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사과와 달리 산도가 적어서 부담이 적어요. 아침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블루베리의 GI 지수는 40에서 53이에요.
통상적으로 GI 지수는 55 정도가 높고 낮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블루베리는 과일치고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 GI 지수가 낮다는 말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블루베리는 2002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블루베리 자체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대표 식품이에요. 항산화 물질은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염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장 속의 유해균도 억제해 유익균 잘 자랄 수 있는 장내 환경을 조성하여 아침에 대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뇌신경세포와 간의 연결을 촉진해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영국 리딩 대학에서 2008년 스펜서 박사는 블루베리를 매일 12주 동안 먹었을 때 3주째부터 공간 작업 기억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의 섭취 권장량은 40G에서 80G예요. 대략 20알 이상 드시면 돼요. 껍질째 먹는 거니까 유기농으로 추천드리고 연구 결과에서 보셨듯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에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된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심혈관계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아시죠?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가진 20명의 환자에게 60일 동안 매일 조리된 토마토를 200지 먹게 했더니 지질의 과산화율이 감소되고 항산화 효소 수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피부암과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토마토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했을 때 전립선암 위험이 23%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근엔 라이코펜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폐경 후 여성에게 4주 동안 식사 중 토마토를 포함해 라이코펜이 함유된 모든 식품을 제한했더니 뼈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라이코펜이 뼈에도 항산화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토마토 GI 지수가 30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침에 장 건강에도 좋아요.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스펙트럼에서 돼지들에게 2주간 토마토 식사를 제공하는 실험을 한 결과 토마토 식사를 한 돼지들의 장내 세균 조성이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토마토의 하루 권장량은 작은 것 기준으로 하루 2개예요. 공복에는 날 것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기 때문에 아침에 토마토를 먹는 날에는 채로 썰어서 기름에 구워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주성분들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라이코펜이란 게 붉은색을 내는 성분으로 빨갛게 완숙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아요. 토마토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방울토마토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음식은 양배추예요. 공복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영양소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에 좋아요. 식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섯 번째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에서 달걀을 추천할 만큼 달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아침 공복에 드시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장이 예민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께 달걀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발행하는 건강 전문 웹 미디어에 실린 기사에서도 달걀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게 유익한 식품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달걀은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먹는 것이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전날 저녁에 달걀을 반숙으로 쪄놨다가 아침에 1개씩 드시면 좋아요. 달걀 섭취량은 하루 1개씩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1개 이상 드셔도 되지만 궁금한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혈당도 천천히 열리면서 포만감도 줘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 환자 16,217명을 3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당뇨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발표했어요. 견과류는 위 점막에 부담이 적어서 아침 간편식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미국 플로리다대 폴터 마이 교수팀은 매일 피스타치오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세균이 늘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견과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g에서 30g예요. 성인 남자 손 크기 기준으로 한 줌 정도의 분량이에요. 견과류는 견과류 종류별로 영양소가 달라요. 한 종류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를 먹을 때 좋은 것은 견과류 묶음으로 소포장된 거 구입해서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는 지방이라 산패가 잘 되므로 개별 포장된 것을 사시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칼로리가 높으니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 보약이라고 합니다. 넓은 그릇 준비해 주시고 양배추, 토마토, 사과를 썰어서 넣어 주시고 달걀과 블루베리 견과류를 투입한 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세요. 드시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니 취향에 따라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과를 빼시거나 반숙 삶은 계란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완숙으로 드셔도 돼요. 마음대로 재료를 넣고 빼고 하셔도 되거든요. 매일 이렇게 똑같은 거 드시면 지겨워질 수 있어요.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신다거나 토마토를 구워서 드시거나 해도 좋아요. 오늘은 총 6가지 재료들을 활용한 간단한 아침 보약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생각보다 구하기 쉽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걀을 어떻게 먹으면 당뇨, 혈당을 관리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